라는 이름이 언급된 거를 보고 사실 좀 놀랐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마음의 슬픔이 크실 텐데 저도 같이 큰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재인이라는 캐릭터도 길라임 이상으로 뭐 좀 엉뚱하고 귀엽고 또 사랑스러운 캐릭터니까 한재인은 네,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지금 화면에서 하지원 씨의 얘기 쭉 들어보셨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 있는 얘기도 좀 한 것 같아요. 웃으면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뭐 아니 이렇게 한마디를 끊으시면 안 되죠. 이게 좀 길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거 한마디를 끊으시면 거기다가 어떡해요? 그 한재인은 쓰지 말아달라. 예. 그 부분이 이제 어쨌건 그날 그 뉴스가 방송되는 걸 그 하지원 씨가 보고 있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런 가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처방을 대리받고 이랬다는 부분 자체가 그건 좀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앞으로는 한재인이라는 가명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좀 나라가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저렇게 좀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회수 씨도 지금 패러디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자, 화면으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현빈이 입었던 거죠, 저게? 예. 아, 현빈이 입었던 옷을 입으셨구나. 길라임 잘 어울리시네. 상대잖아요. 예. 그 현빈, 야 이거 어디서 구해서 입었죠? 예. 근데요, 어쨌든 저희가 어제도 잠깐 패러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패러디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거는 사실은 굉장히 씁쓸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에이, 없습니다. 패러디가 물론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패러디나 풍자로 푸는 것 아닌가 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요, 아주 익숙한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예, 그 저 왜 아시죠? 22살인가요? 그 네. 연하인 그 김민희 씨, 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로 충격을 줬던 홍상두 감독. 제 기억으로는 두 분이서 헤어지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답니다. 예? 근데 아니 두 분이 헤어진 게 아니에요? 얼굴을 겉으로 보기에는 헤어졌는데 따로따로 들어오고 뭐 해서 뭐 헤어진 것처럼 아니, 나왔는데 헤어지더라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혼인관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결정이 있어야 물론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헤어졌으면 왜 그걸 정리를 하냐? 이거요. 지금 아마 이제 작가님들은 좀 잘 모르시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협의이혼 신청한 게 아니고요. 조정. 이혼 조정 신청했습니다. 협의이혼은 그걸로 그냥 서로 판사님 앞에서 숙려기간 2주인가요? 하고 끝나는 건데 이혼 조정 신청했다는 건 뭐냐 하면요. 이게 재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 분할 때문에. 여기서 그다음 그 두 분 그러니까 사이 이거는 잠깐만요. 협의가 안 됐다 이거죠 지금. 협의가 안 하는 거죠. 협의를 안 한다. 그러니까 협의이혼은 두 사람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 난 이혼하고 싶은데 협의가 안 됐다 이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이혼하자 그래서 가는 게 협의이혼 신청이고요. 그렇죠. 이거는 안 된 거죠. 일방이 한 일방이 사람만 한 거예요. 이혼하고 싶고 한 사람은 이혼 못하겠다 아내는 이거 전부터 아니에요?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내 되는 분은 지금도 못 한다는 거고요. 그 홍 감독이 일방적으로 법원에다가 조정 신청을 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 조정 신청을 하면은 예. 두 분 사이에는 나이가 있으니까 아마 미성년 자녀는 없을 것 같은데 예.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갈라야 될 재산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조정 신청을 해서 여기서 판사님 앞에서 이렇게 이혼은 하고 그다음 재산은 이렇게 가르고 자녀 양육은 누가 하고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게 협의원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조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홍상수 그럼 재판으로 감독의 가야죠. 아내는 그건 재판으로 가야죠. 과거부터 계속해서 아니, 잠깐만요. 제가 소국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여 변호사님께서 이제 막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일단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두 사람이 헤어졌는데 왜 이혼을 할까? 그 홍상수 감독 아내와 아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민희 씨.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게 그 당시에 이제 김민희 씨가 먼저 귀국하고 예. 홍상수 감독은 그냥 프랑스인가요? 남아 있고 이러면서 사실상 이제 결별한 거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닐 수도 있죠. 그 당시에 취재했던 기자를 제가 그 뒤에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예. 그 여전히 감정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헤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과연 정말로 헤어진 것인지는 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 과거부터 그 인터뷰 저도 그때 당시 여성지 인터뷰 읽어봤는데 굉장히 절절한 마음으로 홍상수 감독에 대한 어떤 애정, 사랑 같은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나는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 사람은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을 안 해준다라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런 조정 제가 볼 신청도 낸 때는 것 같습니다.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 씨와 헤어졌다 하더라도 예. 이미 아내에 대한 애정은 떠났다. 그래서 나는 이혼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만일 소송으로 가면요. 예, 홍상수 감독 패소입니다. 무조건. 유책 배우자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불륜을 했기 본인이 때문에 바람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조정으로 가면요. 이거는 누가 잘못 있고 그걸 가리지 않고 두 사람이 뜻이 맞으면 이혼하게 되고 그다음 재산도 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겁니다. 그 나훈아 씨도 예. 이 비슷한 조정 신청으로 그거 한 거죠? 했다 몇 번 했죠. 몇 번 아니 그러니까 예. 그분도 조정이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재판으로 간 겁니다. 아 조정이 안 이게 조정이 안 되면 이제 재판으로 정식 가는 재판으로 거예요. 조정이라는 건 서로 합의해서 끝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하. 근데 안 되면은 재판에 재판으로 가서 가. 잘잘못을 가려 가지고 예. 누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느냐 예. 그걸 따져 가지고 이게 이혼이 맞다. 예. 지금 홍상수 감독이 아마 이제 원고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각되고 할 가능성이 그 있죠. 만일 말이에요. 예. 홍상수 감독의 아내 되시는 분께서 예. 나는 끝까지 이혼을 못 해주겠다. 그건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 조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의미가 거죠? 없죠. 아무 의미 그럼 없죠. 조정이 의미가 없는 예, 거고. 이건 합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으로 이제 가는 가도 거예요? 홍상수 감독이 패소할 겁니다. 가서 그 가면은 이혼을 패소한- 못 하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다 그러면 예.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악의로 너 이혼 안 해주고 좀 고생 좀 해봐. 예. 이런 그런 게 있는 게 확실하게 입증되면 그러면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그건 이 정도 사안이면요. 홍상수 감독의 불륜이 명백하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 부인에게 그런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입증할 이혼해라 필요는 하기는 없죠. 힘듭니다. 하여튼 홍상수 감독의 이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큼 어려운 절차가 남아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한마디에 굉장히 그 아주 많은 의미를 고심 많이 네? 했습니다. 예.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참 이게 요새는 우픈 현실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웃을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예,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추락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 9.9%로 전주보다 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업체 조사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18.2%로 역대 최저치를 또 경신했고 민주당도 1.5%포인트 떨어진 30.5%에 그쳐 상승세가 꺾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 측과 검찰의 신경전은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버티기로 일관하자 이미 마지노선을 제시했던 검찰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일요일까진 최순실 씨를 기소해야 하는 만큼 일정을 더 미뤄 주말에 조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조사 일정을 연기했던 박 대통령 측은 또다시 검찰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전히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다음 주에나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마치 불리한 듯한 압수물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수사의 공정성이나 수사기밀 유출이 의심된다며 검찰과 언론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이 같은 박 대통령 측 입장에 따라 강제 소환이 불가능한 검찰로선 최 씨 기소 전 대면 조사 계획은 접게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검찰이든 특검이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민에게 사과한 건 지난 4일. 검찰 관계자는 그 전제하에 이번 수사를 진행하고 준비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최 씨를 재판에 넘긴 뒤 다음 주 진행될 박 대통령 조사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내일도 중서부와 전북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 수준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도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짙어지겠습니다. 이 점만 아니라면 낮 동안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밤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는 낮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퇴근길 무렵에는 충청과 남부 내륙, 밤에는 중북부 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은 5에서 20, 중북부 지방은 5mm 안팎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6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겠고 그 밖에 대전 4도, 대구 6도, 광주는 7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서울 기온이 17도로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15도를 웃돌겠는데요. 대전 17도, 부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또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과 내일 날씨 비교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두 분이서 헤어지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답니다. 예? 근데 아니 두 분이 헤어진 게 아니에요? 얼굴을 겉으로 보기에는 헤어졌는데 따로따로 들어오고 뭐 해서 뭐 헤어진 것처럼 나왔는데 헤어지더라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혼인관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결정이 물론 있어야 그렇죠. 아니 근데 헤어졌으면 왜 그걸 정리를 이거요. 지금 아마 이제 작가님들은 좀 잘 모르시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협의원 10%는 한재인이라는 가명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좀 나라가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저렇게 좀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회수 씨도 지금 패러디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자, 화면으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현빈이 입었던 거죠, 저게? 예. 현빈이 입었던 옷을 입으셨구나. 길라임 잘 어울리시네. 상대잖아요. 예. 그 현빈, 야 이거 어떻게 어디서 구해서 입었죠? 예. 근데요, 어쨌든 저희가 어제도 잠깐 패러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패러디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거는 사실은 라는 이름이 언급된 거를 보고 사실 좀 놀랐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마음의 슬픔이 크실 텐데 저도 같이 큰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재인이라는 캐릭터도 길라임 이상으로 뭐 좀 엉뚱하고 귀엽고 또 사랑스러운 캐릭터니까 한재인은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지금 화면에서 하지원 씨의 얘기 쭉 들어보셨는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씁쓸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러디가 물론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패러디나 풍자로 푸는 것 아닌가 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요. 아주 익숙한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예, 왜 아시죠? 22살인가요? 그 연하인 그 김민희 씨, 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로 충격을 줬던 홍상도 감독. 사실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 있는 얘기도 좀 한 것 같아요. 웃으면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렇게 한마디를 끊으시면 안 되죠. 좀 길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거기다가 그 한재인은 쓰지 말아달라. 예. 그 부분이 이제 어쨌건 그날 그 뉴스가 방송되는 걸 그 하지원 씨가 보고 있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런 가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처방을 대입받고 이랬다는 부분 자체가 그건 좀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아마